독심술은 말 그대로 마음을 읽는 기술입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을 살피거나 텔레파시, 육감 등으로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읽어내는 것을 말하죠. 누구나 한 번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생긴다면 내가 하는 일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상대의 마음을 읽는 방법이 정말 있는 걸까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중간계 캠퍼스 신병철 박사님의 설득 없이 설득되는 비즈니스 독심술인데요.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상대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내려는 독심술의 목적은 바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열심히 설득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상대가 이해해야 하고 그 메시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그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이런 절차 없이 단번에 상대방이 내가 요청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영업 중에서도 독심술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서비스 마케팅입니다. 서비스 마케팅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 등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입니다. 고객들은 일반 제품을 살 때보다 서비스를 구매할 때 더 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돈을 내야 하니 더 고통스러운 거죠. 서비스 마케팅 중 가장 판매 난도가 높은 제품은 바로 보험입니다. 강의나 학원 수강 같은 서비스는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한번 돈을 내면 끝입니다. 보험에 비하면 훨씬 손에 잡히는 것이고 손실도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평생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 년은 돈을 내고도 살아서는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는 서비스 마케팅 가운데 가장 난도가 높은 보험인데요. 그래서 보험은 고객이 고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게 하려면 생각 대신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설득하지 않고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독심술의 방향은 바로 설득하지 않고 설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명확한 목표입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도와줄 4가지 주제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논리와 감성의 설득 프로세스. 사람들은 논리를 타고 들어와서 감성적인 판단을 하는 존재입니다. 재미있는 건 논리로 시작하지 않으면 감성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논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논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논리적 코드에 상대방이 넘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논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행동 점화. 사람의 미래 행동은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않아도 나는 땡땡이 좋아 라는 생각이 들면 좋아하는 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겪은 경험에 따라 다음 행동이 결정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둘째, 그러면 앞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가입니다. 설득하지 않고 설득하는 3번째 방법, 증거와 비교입니다. 이 중에서도 중요한 건 바로 증거인데요. 사람들은 증거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 교수가 진행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복잡한 뉴욕 시내에서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2명이 동시에 하늘을 쳐다보면 몇몇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3명이 하늘을 보고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5명이 되면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5명 정도가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행동을 따라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횡단보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한 사람이 빨간불에 건너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면서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고 맙니다. 그런데 2명이 걸어가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3명이 건너가면 갈등에 빠지고 5명 정도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면 대부분 따라 건너게 되죠. 결국 증거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4번째, 상호성. 인간은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입니다.
한없이 주기만 하거나 무조건 받기만 하는 관계는 거의 없죠. 내가 도와주면 상대방도 나를 도와주고 내가 양보하면 상대방도 한 발 물러나게 됩니다. 가끔은 내가 베푼 작은 호의가 아주 의미 있는 결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심리는 고객을 설득할 때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호성을 어떻게 비즈니스에 활용하면 좋을지 여러 연구를 통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 왜 반응이 없을까? 혹은 이게 과연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세 가지 조건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나에게 있는가? 둘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반응하는 소수의 고객이 있는가? 셋째, 내가 하고 있는 업을 키워나갈 나만의 철학이 있는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면서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증거를 꾸준히 만든다면 언젠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도 성공의 싹이 트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득 없이 설득되는 비즈니스 독심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